질환이 같이 오게 됩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뇌졸중이 올 찬스 높아지고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갖다가 같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같이 생기기 때문에 드시는 약도 비슷합니다. 뒤에 약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심장병 약을 드시면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고 뇌졸중 약을 드시면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입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좀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걸리신 분인데요. 오른쪽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여기 좁아져서 요즘은 스텐트 시술로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졌죠. 여기 스텐트 삽입을 갖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보니까 위험인자가 흡연도 있고 고지혈증, 주로 운동 부족에 복부 비만이 있는 겁니다. 40대 환자는 좀 젊은 나이에 걸렸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약 60대, 61~2살 정도가 심장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입니다. 61~2살이라 해도 어르신들 다 앉아 계시지만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80대가 넘습니다. 남자, 여자. 60대에 걸리시면 앞으로 20년간 잘 사셔야 되는데요. 20년간 건강하게 몸져 눕지 않고 운동하시면서 생활을 즐기시려면 심장병을 앓기 전에 예방하든지 심장병을 앓고 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 꼭 필요한 혈관 질환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혈관 질환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요. 당도 조절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겨울철인데요. 이제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저희한테 겨울철에는 언제 나가는 게 좋을지. 어르신들 아침잠이 많이 없으시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목도리 둘러매시고 운동하러 나가시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 자제분들이 여쭤봅니다. 저희한테 아침 일찍 나가는 게 괜찮냐고. 보통 한겨울에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고 하면은 갑자기 심장혈관이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부 환자들은 심장혈관이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도 추위에 딱 입에 찬 기운이 들어가거나 혹은 찬 바람을 쐬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놀라서 수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아침 일찍보다는 해 뜨고 난 다음에 낮 시간에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좋은 스포츠 시설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갖다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하시고 충분히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을 든든히 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심장 운동이신데요. 이제 심장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운동해 보겠다고 하고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운 새벽, 그리고 식사 후 직후, 그리고 음주 후, 그리고 급작스러운 근력 운동들은 별로 권장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심장병을 앓고 난 다음에 운동을 갖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오히려 안 하면 못합니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잘 인지하셔서 가슴이 뻐근하거나 처음에 우리가 심장 시술 받기 전에 느꼈던 호흡곤란이나 가슴 뻐근한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걸으셔야 되고요. 그런 호흡곤란이나 가슴 뻐근한 것이 속이 더부룩한 위장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운동을 거르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 수칙을 보시면 꼭 단계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막 이빨 깨물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근육 늘리겠다고 막 힘들게 운동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할 것을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좋고 옷차림은 든든히 하시고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란 것은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몸에 맞게 단계별로 시작하시는데요. 힘차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체조 매일 한 30분 정도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시면은 나가기 전에 저희가 대부분 심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희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 운동 처방사 의사들이 어떻게 운동하라고
운동 능력을 갖다가 정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속보나 자전거, 등산 이런 것들 권유해드리고 꼭 준비 운동을 하시고 본 운동은 한 30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5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도는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이거나 견딜만 할 정도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이지 아주 강하게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먼저 할 때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사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통증이 생기거나 가슴에 갑자기 이제 심장 뛰는 게 너무 느껴지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 심장 뛰는 것 혹은 오한 발열 구토 또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운동을 좀 쉬었다 하셔야 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내기 운동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내기 운동은 하시지 말고 순간적으로 큰 힘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춥거나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 운동을 하고 꼭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감이 많은 날에는 운동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 특히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자기에 맞는 운동량을 정한 다음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저희가 운동을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운동을 1시간, 2시간 열심히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먹으면 말짱꽝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면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당뇨도 조절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무게는 안 빠지고 당뇨는 그대로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체중이 유지됩니다. 들어온 만큼 덜 소모하면은 거기서 다 쌓이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혹은 그런 남은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그 체중 감량은 보통 이제 살찌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 체중 유지하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다는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은 혹은 제 몸에 갑자기 건강에 이상 소견이 오면은 체중 감량을 급격히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2kg,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0.5kg의 감량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하지만 이 정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체지방 1kg을 빼려면 한 7,700kcal의 소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스케줄대로 가려면 일주일 하루에 한 500kcal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00kcal를 갖다가 운동으로 하려면요. 1시간 가볍게 걷기가 한 180kcal밖에 안 됩니다. 1시간 빨리 걷기가 300kcal이고 테니스를 치는 게 한 38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더 줄이면 운동을 조금 적게 하셔도 체중 감량의 목적을 조금 달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조금 줄이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두 스푼 정도만 덜 드셔도 체중 감량의 목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보시면은 천천히 걷는 낮은 강도의 운동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대부분 지방이실 텐데요. 보통 낮은 강도로 천천히 걷는 운동이 대부분 지방 소모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 100m 달리기 같은 빠른 운동들은 탄수화물 소모가 많고 지방을 불태우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낮은 강도 혹은 중등도의 강도로 조금 더 빨리 걷는 이런 운동이 심장병 환자한테서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운동은 이제 반복적이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속보나 수영, 자전거, 계단 오르기 정도가 좋고 그럼 얼마큼 빨리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1시간에 약 4km에서 6km 정도의 속보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걸 갖다 맞춰 놓으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한 5.5, 6km 정도, 저도 걸어보면 5.5, 6km 정도면은 조금 빨리 걷는 정도입니다. 속보로 걸으시는 분들은 평상시 정도일 거고, 평상시에 좀 늦게 걸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걷는 정도일 겁니다. 운동의 강도는 이게 사람마다 낼 수 있는 최고 심박수가 있습니다. 최고 심박수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220에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220에다 40 되면은 40을 빼면은 180. 1분당 심박수가 한 180회 정도가 최고 심박수입니다. 최고 심박수의 약 80% 정도의 강도로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0회 어르신 정도면은 한 90회에서 맥박수가 90회에서 120회 정도 분당 맥박수가 나오게 조금 빨리 걷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맥박은 어떻게 재시는지 다들 아시나요? 여기 자기 이렇게 왼손을 내서 왼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보면 심장이 똥똥똥 뛰는 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세요? 네, 그게 자기 맥박입니다. 그거를 1분당 해서 1분에 빨리 걸었을 때 한 90회에서 120회 사이 정도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가슴 뛰는 게 이상해서 병원 오실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슴 이상하게 뛸 때도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맥박수, 의사가 꼭 물어볼 거예요. 맥박수가 몇 회인지. 혹은 뛰는 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똥똥똥 뛰는 게 정맥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면 부정맥이거든요. 만져봤더니 1분당 몇 회였고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60세 정도 되시면은 90회에서 120회 정도의 맥박수로 좀 빨리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걷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더 운동이 되려면 손에 이렇게 조금 무거운 것을 갖다 들고 걷는 파워워킹도 좋습니다. 이제 뭐 주저리 만져가는데 심장 환자의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미스터 코리아나 미스 코리아 나가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력을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죠. 지금 비키니 입을 거 아니시니까.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근력 운동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하시고 계셨던 분이었으면 아령 들으셔도 되고요. 벤치프레스 해도 되고 다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 연세들이 다 60대 넘으시고 하셨는데요. 운동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 어디가 삐끗해서 허리가 다치거나 근육이 손상되면 더 이상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과하게 하시려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할 때는 꼭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무거운 걸 갖다가 몇 번 드는 것을 갖다 했다고 하면 지금 연세에서는 주로 가벼운 것을 반복적으로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다치시면 안 됩니다. 허리 다치거나 팔 다치거나 이러신 분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TV 보거나 게임 하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건 최소한 줄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이런 조금 심한 운동을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6번 정도는 자전거나 유산소 운동들을 갖다가 꼭 하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을 앉아서 하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매일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활동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마음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갖다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그 심장병이 앓고 난 다음에 대부분 퇴원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퇴원하셔서 요 몇 개월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몇 개월간을 갖다가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대신데요. 이제 60대 이제 병을 앓고 가면 특히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들 다 부양했는데 60대 됐더니 내가 이런 병이 왔다, 다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그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전혀 뭐 아프지 않고 2-3일 정도의 심장병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20-30년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관리가 중요한데 그 관리의 시작이 퇴원하자마자 2-3개월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2-3개월 정도에 담배 태시는 분이 담배를 끊냐 이건 나머지 3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을 또 앓냐 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혹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체중을 빼서 당뇨를 갖다 약도 줄일 수 있고요. 혈압 있는 분들이 체중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면은 혈압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그 퇴원하고 몇 개월간에 결정됩니다. 몇 개월간에 이렇게 심하게 병원에 와서 심근경색증 앓으셨는데 불구하고 집에 가서 담배도 태시고 음주도 그대로 하시는 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또 입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그런 몇 개월간을 갖다 잘 관리를 하시면 다시 재입원하고 다시 또 이런 심장병 앓을 기회를 갖다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는 아닌데 미국에서 봤더니 이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갖다 이수하신 분 한 12주 코스가 있는데 봤더니 사망률을 갖다가 점점점 낮출 수 있답니다. 한 반 정도 낮춘답니다. 더 많이 운동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오랜 기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할수록 더 사망률을 낮추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이완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 후에 봤더니 심장 재활 프로그램 등록해서 초반 몇 개월에 얼마만의 운동이라도 같이 병원에서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이 사망의 위험들도 감소하고 심근경색증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면은 심장병을 진단하면은 일단 재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위험 인자를 보고 영양사, 운동 처방사, 그리고 심장 재활 담당 의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동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심장 예방과 재활의 개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운동 처방사가 자세도 교정해주고 러닝머신실에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거는 이제 목표 심박수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목표 심박수를 갖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부착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착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심전도와 맥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4층에 동관 4층에 스포츠 재활의학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텔레메트리나 이런 심박계를 갖다 부착하고 운동을 하고 있고 6분 걷기나 심폐부 운동 부하 검사 등을 측정해서 우리 몸이 과연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리고 체질은 얼마큼 개선됐는지 이런 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체성분이나 복부둘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처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처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 심폐재활협회 인증도 회복했습니다. 현재 한 2,500여 명의 환자분들이 참여하여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가 더 활기차게 앞으로 20, 30년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운동 사항은요. 꼭 모자, 양말,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하시고 신발은 꼭 좋은 걸 신으셔야 됩니다. 딱딱한 거 신지 말고 좋은 거 신어서 무릎 안 다치게, 안 미끄러지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과 늦은 저녁 시간을 피하고 꽁꽁 싸매고 하지만 잘 운동할 수 있는 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1시간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잠시 몸을 푸는 의미에서 의자를 조금 바짝 당기시고 우리 강원사 두 분 앞에 나오셨는데요. 간단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양팔 뻗기 뻗으시고요. 10초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세자. 좀 몸이 좀 펴지시나요? 네. 다음에도 역시 자,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무릎을 감싸고 자, 양팔을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10초간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둘, 하나, 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등을 이렇게 쫙 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 양 무릎을 감싸쥐고 상체를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쭉 무릎을 넷, 감싸고 다섯, 상체를 여섯, 앞으로 숙여줍니다. 일곱, 여덟, 하나, 아홉, 둘,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두 동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열. 그대로 자, 쫙 다시 펴시고 제자. 하나, 빨려 둘, 날개 조이기. 넷, 다섯, 날개뼈 꽉. 여섯, 하나, 일곱, 둘, 여덟, 셋, 아홉, 넷, 열. 다섯, 그리고 상체를 여섯, 숙여주세요. 일곱, 여덟, 하나,
아홉, 둘, 셋,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 둘, 셋, 넷, 다섯, 몇 여섯, 뿌리 늘리기입니다. 이거 일곱. 쉽지 않은데, 자, 잡으시고, 앞으로 하나, 쭉쭉쭉쭉쭉쭉쭉. 둘, 셋, 여섯, 넷, 일곱, 다섯, 여덟, 여섯, 아홉, 열. 일곱, 여덟, 반대편으로 아홉, 하겠습니다. 열. 하나, 둘, 그리고 팔 셋, 바꿔서 넷, 반대편.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여덟, 둘, 아홉, 셋,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발굴입니다. 여덟, 자, 발을 아홉,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발을 둘, 잘하시네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을 제가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숨쉬기입니다. 이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처자인데,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만. 가슴은 들리지 않고 복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쉬고, 네,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빠른 걸음을 걷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도 너무 무리한 운동 하실 필요 없고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을 줄인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골고루 적게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마라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라톤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라톤은 있어 보니까 이게 가끔씩 보면은 큰일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하시다가. 한 5km, 6km 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하프 마라톤이나 풀 마라톤 도전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거는 심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심장재활센터에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 체중 유지하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다는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은 혹은 제 몸에 갑자기 건강에 이상 소견이 오면은 체중 감량을 급격히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2kg,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0.5kg의 감량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하지만 이 정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체지방 1kg을 빼려면 한 7,700kcal의 소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스케줄대로 가려면 일주일 하루에 한 500kcal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00kcal를 갖다가 운동으로 하려면요, 1시간 가볍게 걷기가 한 180kcal밖에 안 됩니다. 1시간 빨리 걷기가 300kcal이고 테니스를 치는 게 한 38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더 줄이면 운동을 조금 적게 하셔도 체중 감량의 목적을 조금 달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조금 줄이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두 스푼 정도만 덜 드셔도 체중 감량의 목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보시면은 천천히 걷는 낮은 강도의 운동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대부분 지방이실 텐데요. 보통 낮은 강도로 천천히 걷는 운동이 대부분 지방 소모가 많습니다. 반면에 100m 달리기 같은 빠른 운동들은 탄수화물 소모가 많고 지방을 불태우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낮은 강도 혹은 중등도의 강도로 조금 더 빨리 걷는 이런 운동이 심장병 환자한테서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운동은 이제 반복적이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속보나 수영, 자전거, 계단 오르기 정도가 좋고, 그럼 얼마큼 빨리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1시간에 약 4km에서 6km 정도의 속보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걸 갖다 맞춰 놓으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한 5.5, 6km 정도, 저도 걸어보면 5.5, 6km 정도면은 조금 빨리 걷는 정도입니다.
속보로 걸으시는 분들은 평상시 정도일 거고 평상시에 좀 늦게 걸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걷는 정도일 겁니다. 운동의 강도는 이게 사람마다 낼 수 있는 최고 심박수가 있습니다. 최고 심박수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220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220에다 40 되면은 40을 빼면은 180. 1분당 심박수가 한 180회 정도가 최고 심박수입니다. 최고 심박수의 약 80% 정도의 강도로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0회 어르신 정도면은 한 90에서 맥박수가 90회에서 120회 정도 분당 맥박수가 나오게 조금 빨리 걷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맥박은 어떻게 재시는지 다들 아시나요? 여기 자기 이렇게 왼손을 내서 왼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보면 심장이 똥똥똥 뛰는 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세요? 네, 그게 자기 맥박입니다. 그거를 1분당 해서 1분에 빨리 걸었을 때 한 90회에서 120회 사이 정도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가슴 뛰는 게 이상해서 병원 오실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슴 이상하게 뛸 때도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맥박수, 의사가 꼭 물어볼 거예요. 맥박수가 몇 회인지 혹은 뛰는 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똥똥을 잘 인지하셔서 가슴이 뻐근하거나 처음에 우리가 심장시술 받기 전에 느꼈던 호흡곤란이나 가슴 뻐근한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걸으셔야 되고요. 그런 호흡곤란이나 가슴 뻐근한 것이 속이 더부룩한 위장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운동을 거르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 수칙을 보시면 꼭 단계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막 이빨 깨물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근육 늘리겠다고 막 힘들게 운동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할 것을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좋고 옷차림은 든든히 하시고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란 것은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몸에 맞게 단계별로 시작하시는데요. 힘차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체조 매일 한 30분 정도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대부분 심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희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 운동 처방사 의사들이 어떻게 운동하라고 운동 능력을 갖다가 정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속보나 자전거, 등산 이런 것들 권해드리고 꼭 준비 운동을 하시고 본 운동은 한 30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5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도는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이거나 견딜만 할 정도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이지 아주 강하게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먼저 할 때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사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통증이 생기거나 가슴에 갑자기 이게 심장 뛰는 게 너무 느껴지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 심장 뛰는 것 혹은 오한 발열 구토 또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운동을 좀 쉬었다 하셔야 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내기 운동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내기 운동은 하시지 말고 순간적으로 큰 힘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춥거나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 운동을 하고 꼭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감이 많은 날에는 운동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 특히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는 퇴원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자기에 맞는 운동량을 정한 다음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저희가 운동을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운동을 1시간, 2시간 열심히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먹으면은 말짱꽝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면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당뇨도 조절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무게는 안 빠지고 당뇨는 그대로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체중이 유지됩니다. 들어온 만큼 덜 소모하면은 거기서 다 쌓이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혹은 그런 남은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그 체중 감량은 보통 이제 살찌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똥똥 뛰는 게 정맥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면 부정맥이거든요. 만져봤더니 1분당 몇 회였고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60세 정도 되시면은 90회에서 120회 정도의 맥박수로 좀 빨리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걷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더 운동이 되려면 손에 이렇게 조금 무거운 것을 갖다 들고 걷는 파워워킹도 좋습니다. 이제 뭐 주저리 만져가는데 심장 환자의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미스터 코리아나 미스 코리아 나가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력을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죠. 지금 비키니 입을 가시니까.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근력 운동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하시고 계셨던 분이었으면 아령 들으셔도 되고요. 벤치프레스 해도 되고 다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 연세들이 다 60대 넘으시고 하셨는데요. 운동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안전이 먼저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 어디가 삐끗해서 허리가 다치거나 근육이 손상되면 더 이상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과하게 하시려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할 때는 꼭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무거운 걸 갖다가 몇 번 드는 것을 갖다 했다고 하면 지금 연세에서는 주로 가벼운 것을 반복적으로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다치시면 안 됩니다. 허리 다치거나 팔 다치거나 이러신 분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TV 보거나 게임 하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건 최소한 줄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이런 조금 심한 운동을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6번 정도는 자전거나 유산소 운동들을 갖다가 꼭 하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을 앉아서 하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매일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활동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마음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갖다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그 심장병이 앓고 난 다음에 대부분 퇴원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퇴원하셔서 요 몇 개월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몇 개월간을 갖다가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대신데요. 이제 60대 이제 병을 앓고 가면 특히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들 다 부양했는데 60대 됐더니 내가 이런 병이 왔다, 다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그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전혀 뭐 아프지 않고 2-3일 정도의 심장병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20-30년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관리가 중요한데 그 관리의 시작이 퇴원하자마자 2-3개월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2-3개월 정도에 담배 태시는 분이 담배를 끊냐, 이건 나머지 3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을 또 앓냐 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혹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체중을 빼서 당뇨를 갖다 약도 줄일 수 있고요. 혈압 있는 분들이 체중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면은 혈압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그 퇴원하고 몇 개월간에 결정됩니다. 몇 개월간에 이렇게 심하게 병원에 와서 심근경색증 앓으셨는데 불구하고 집에 가서 담배도 태시고 음주한이 같이 오게 됩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뇌졸중이 올 찬스 높아지고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갖다가 같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같이 생기기 때문에 드시는 약도 비슷합니다. 뒤에 약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심장병 약을 드시면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고 뇌졸중 약을 드시면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입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좀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걸리신 분인데요. 오른쪽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여기 좁아져서 요즘은 스텐트 시술로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졌죠. 여기 스텐트 삽입을 갖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보니까 위험인자가 흡연도 있고 고지혈증, 주로 운동 부족에 복부비만이 있는 겁니다. 40대 환자는 좀 젊은 나이에 걸리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약 60대, 61-2살 정도가 심장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입니다. 61-2살이라 해도 어르신들 다 앉아 계시지만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80대가 넘습니다. 남자, 여자. 60대에 걸리시면 앞으로 20년간 잘 사셔야 되는데요. 20년간 건강하게 몸져 눕지 않고 운동하시면서 생활을 즐기시려면 심장병을 앓기 전에 예방하든지 심장병을 앓고 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 꼭 필요한 혈관 질환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혈관 질환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요, 당도 조절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겨울철인데요. 이제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저희한테 겨울철에는 언제 나가는 게 좋을지. 어르신들 아침잠이 많이 없으시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목도리 둘러매시고 운동하러 나가시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 자제분들이 여쭤봅니다. 저희한테 아침 일찍 나가는 게 괜찮냐고. 보통 한겨울에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고 하면은 갑자기 심장혈관이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환자들은 심장혈관이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도 추위를 딱 입에 찬 기운이 들어가거나 혹은 찬 바람을 쐬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놀라서 수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아침 일찍보다는 해 뜨고 난 다음에 낮 시간에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좋은 스포츠 시설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갖다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하시고 충분히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을 든든히 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심장 운동이신데요. 이제 심장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운동해 보겠다고 하고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운 새벽, 그리고 식사 후 직후, 그리고 음주 후, 그리고 급작스러운 근력 운동들은 별로 권장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심장병을 앓고 난 다음에 운동을 갖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오히려 안 하면 못합니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이 보내는 위험시도 그대로 하시는 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또 입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그런 몇 개월간을 갖다 잘 관리를 하시면 다시 재입원하고 다시 또 이런 심장병을 앓을 기회를 갖다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는 아닌데요. 미국에서 봤더니 이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갖다 이수하신 분 한 12주 코스가 있는데 봤더니 사망률을 갖다가 점점점 낮출 수 있답니다. 한 반 정도 낮춘답니다. 더 많이 운동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오랜 기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할수록 더 사망률을 낮추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이완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 후에 봤더니 심장 재활 프로그램 등록해서 초반 몇 개월에 얼마만에 운동이라도 같이 병원에서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이 사망의 위험률도 감소하고 심근경색증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면은 심장병을 진단하면은 일단 재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위험인자를 보고 영양사, 운동 처방사, 그리고 심장 재활 담당 의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동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심장 예방과 재활의 개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운동 처방사가 자세도 교정해주고 러닝머신실에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거는 이제 목표 심박수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목표 심박수를 갖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부착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착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심전도와 맥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4층에 동관 4층에 스포츠 재활의학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텔레메트리나 이런 심박계를 갖다 부착하고 운동을 하고 있고 6분 걷기나 심폐부 운동 부하 검사 등을 측정해서 우리 몸이 과연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리고 체질은 얼마큼 개선됐는지 이런 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체성분이나 복부둘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처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처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 심폐재활협회 인증도 회복했습니다. 현재 한 2,500여 명의 환자분들이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가 더 활기차게 앞으로 20, 30년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운동 사항은요. 꼭 모자, 양말,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하시고 신발은 꼭 좋은 걸 신으셔야 됩니다. 딱딱한 거 신지 말고 좋은 거 신어서 무릎 안 다치게, 안 미끄러지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과 늦은 저녁 시간을 피하고 꽁꽁 싸매고 하지만 잘 운동할 수 있는 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1시간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잠시 몸을 푸는 의미에서 의자를 조금 바짝 당기시고 우리 강원사 두 분 앞에 나오셨는데요. 간단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양팔 뻗기 10초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